일단 뭐 2차 전지주들 글쎄요.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좀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조정이 가장 심한 게 지금 테슬라가 6.4%가 빠지고 리비안이 4.44% 빠집니다. 그동안 강세를 띈 2차 전지 종목군들 순환성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어찌됐든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로 연출이 될런지 그런 부분은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가는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이 디자인하신 분이 이제 휴가 가셔서 화요일 날 일단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요, 디자인 부분을 이제 정리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 기준을 좀 잡아가십시오. 대부분 2차 전지 위주에서 수익 범위들이었는데 전화하셔서 함께 수익 잡아가시고 그리고 화요일장에도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부터 보고 그다음 DB하이텍 보고 나머지 종목군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도 볼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4월 3일 기준에 불기둥 공략 종목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저도 소름 돋습니다. 일단 그 녹화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종목 그 검색기에서 이제 표출된 종목군들 기준에 어찌됐든 음?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변동 확장이에요. 상한가 들어갔고 25%까지 변동폭 확장이 나왔는데 코스모학 당연히 편입 설정이 가능했고요. 검색기 기준으로는 8% 그리고 장중에 개장 초에 8% 찍은 다음에 눌렸어요. 눌렸다가 바로 또 튕겨져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간 거죠. 8%에 잡으셨어도 뭐 초대박인 거고 그리고 눌려졌을 때 잡으셨으면 더더욱 좋죠. 눌려졌을 때가 대략 한 4% 수준까지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드리 리튬이 드디어 1조를 넘기면서 추가적인 강세 2200만 주대 종목입니다. 주식수가. 그다음 나노신소재 엔캠도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에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 종목 중에서 사실 오늘 기준에서 편입이 어려웠던 게 LNF하고 포스코 ICT, 포스코 홀딩스. 오늘 기준에서는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살짝 높이긴 했지만 결국은 윗골이 그 다음에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포스코 ICT, 포스코 홀딩스 원체 강세였고 LNF는 장 마감 무렵에 강세를 확 치고 들어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제 뭐 어떤 뚜렷한 이슈보다는 순환성의 흐름에서 초강세를 띈 거죠. 에코프로 BM 그 이후에 코스모 화학 그 다음 뭐 코스모 신소재 다시 코스모 화학 뭐 LNF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거기에 이제 아름아름 조용조용 1월달 이후에 66% 올라와 있는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300% 올라온 이런 흐름 뭐 부럽기도 하지만 그 종목을 매매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대처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내일 기준에 그러니까 이제 날 새서 오늘이 되겠죠. 오늘 기준에 일단 테슬라가 나스닥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6%나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만약에 테슬라 쪽이나 리비안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럼 내일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쉬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IT 전체적으로 눌림목이니까 뭐 반도체 종목이나 IT 종목군들도 눌릴 수는 있지만 원체 강해 지금. 어떤 게 강하냐면 종목이 강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터져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랠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60개를 넘겼습니다. 지금. 그런 유동성의 힘 때문에 나오고 있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거래 대금이 수반된 강세. 이게 이제 순환성으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기준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눌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종목 검색기가 있죠. 진짜 뭐 귀신같이 신들린 듯이 나오는 종목 검색기. 3월 말까지 기준해서 불기둥 AA 종목군들 뭐 시간이 되면 다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3월 1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DB하이텍, 포스코 ICT, 포스코 홀딩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기준이 사실상 지금 뭐 윗부분 잠시만요. 이게 좀 잘려서 나오는데 좀 들어 올려놓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4월 3일 기준으로 얼마? 8위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8위. 10위 밑에서 맴돌고 있다가 포스코 ICT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굉장하죠. 와, DB하이텍도 만만치 않습니다. DB하이텍도 금요일날 25.53%까지 들어올린 이후에 우리는 금요일날 또 차익 실현했잖아요. 75,5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시간에까지 감안하면은 월등히 또 더 높아져 있어. 근데 높아져 있더라도 거래 터트리고 움직인다면 따라 붙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굳이 안 따라 붙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일 때 있는 물량도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코스모와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엔캠이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고 단 한 종목도 손실일 수가 없는 것이 고가의 기준과 이제 종가의 기준 좀 차이가 있더라도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5%까지만 따라 붙는다고 규정을 줬어요. 최대 15%. 그럼 코스모 화학 15%까지만 따라 붙고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 얘도 뭐 16.24인데 살짝 눌려서 15.99까지 내려왔다는 거기까지만 따라 붙을 수 있다. 15.99. 그리고 나노신소재 4.95. 얘도 15%까지만. 얘도 15%까지만. 그러면 엔캠 같은 경우에도 15.99까지 따라 붙었어도 손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 다. 종가 기준에서도. 그죠? 그래서 오늘 1조 이상짜리가 사실은 12개나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데 12개. 그리고 12개가 다 떠 있어서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을 놓쳤으면 더 이상 못 쫓아가는 범위가 15%대의 기준인 거고 1조 이상짜리는. 그리고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 종목이 나왔죠. 근데 개장 초에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한 LNF나 또 금요일날 폭등 나온 포스코 ICT,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9%, 11%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한 12개 종목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5종목. 5종목. 그 5종목의 흐름 중에 많은 종목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코스모 화학 상한가죠. 이게 3월 이후에 4월 3일까지의 상한가 종목 리스트인데 여기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권해드리는 그 기준이 되진 않아요. 30일날 상한가 그다음에 31일날 28%까지 올라왔다가 28%에서 약보까지 밀립니다.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상한가 중에서 이제 강원에너지가 지금 시가총액 1조 넘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 이제 1조 이상의 기준에서 9%에서 29%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1조 이상짜리의 상한가라든가 거래대금 종목 기준에 1조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쉽게 우리 강연에 4월 1일 강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하반기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 기준에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건 2종목뿐이 없어요. 8월 24일 현대로템. 그나마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다시 또 꿈틀대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그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조를 터뜨렸다는 거. 그리고 변동성 캔들 그게 뭐 어마어마했죠. 20%까지. 그리고 카카오가 1조를 터뜨리면서 22% 변동이 나왔어요. 우리는 카카오 매매를 하지 않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그게 11월 11일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가면서 8조 9천억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28%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11월 초순 일주일 만에 50에서 70% 수익을 냈죠. 그게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러한 흐름에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이외에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거는 2월 28일 날 LNF인데 시간에까지 하면 1조를 넘겼을 거예요. 아마 9,97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거래대금 1조를 넘긴 종목은 18종목이나 나옵니다. 18종목. 그중에 에코프로 BM이 2조 2천억을 터뜨려요. 1조 6천억, 그리고 3월 23일 날 2조 2천억. 그게 정점이냐? 아니야.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작년 8월 2일 이후에 보름 만에 13조짜리가 27조 되면서 거래대금 4조씩 나왔어요. 21년이죠. 작년도 아니죠. 이제 21년 8월 10일, 8월 17일 날 거래대금 3조 9천억, 그리고 4조 넘기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랐어요. 4조 이상 거래대금 형성된 종목이 은근히 있어요. 뭐 현대차도 21년 1월 달에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함께. 어쨌든 그 2차 전지는 지금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조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가 좀 부담된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부분이 이제 뭐 윗방향이죠.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 안 좋다라는 표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윗방향, 윗방향으로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코스모학은 얘도 상상을 초월하게 부담이 되죠.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매출이 9,900억에 영업이익이 615억이었어요. 23년도 예상치가. 물론 이거에 더 증가할 수는 있지만 2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려면 그래도 PER 10배 수준은 형성돼야 되죠.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에 2천억의 순이익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어느 종목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 M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전부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 2차 전지 끝내줘요. 코스모하게요. 코스피 200주수에 편입될 거고요. 이거 이렇게 강세를 띠게 되면 에코프로 있잖아요. MSCI 주수에 편입될 수 있고요. 그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슈 범위 또 수급의 논리. 철저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되죠. 철저히. 제약바이오 매매할 때 또 진단키트 매매할 때 시즌의 흐름이 거래대금 2조씩 터뜨려지면서 한 달 만에 200%의 수익이 나오죠. 10만원 초반에서부터 36만원까지. 33만원인가 36만원? 시즌. 신풍제약 뭐 난리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마찬가지.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장중, 셀트리온이 장중 25% 폭등, 거래대금,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기록을 깨트립니다. 포스코 ICT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요. 글쎄요, 언제 들여다볼지. 코스모화학 마무리 짓고 포스코 ICT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ICT나 코스모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우리가 들고 있는 포스코 퓨처 M이나 다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예요. PER, PBR 부분이 뭐 코스모학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보다는 낮게 보이고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유통업종이나 또 포스코 철강 업종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에서는 그거는 고평가라고 논하기 그렇지만 저평가라고 또 역시나 보기는 어렵다. 그걸 바탕으로 저평가니까 들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어찌됐든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닌 뭐 성장성 자체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철저히 수급과 심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심리입니다. 심리. 야, 앞으로 끝내줄 거야. 뭐 코스모와 코스피 200지수 편입돼.
전부 뭐예요? 심리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 수급이 들어왔나요? 그나마도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누적 수급이 있는 시가총액 20조 미만짜리 업체들. 20조 미만이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15위 이하의 종목을 얘기해요. 전체 시장의 15위 이하. 그럼 15위 이상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15위 이상의 종목은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삼성SJ, 시가총액 6위 LG화학, 그리고 시가총액 12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3위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시가총액 20위 SK 이노베이션. 그건 이외에 이제 21위, 22위 놓여져 있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가총액 거기도 12조, 13조 하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부 수급이 지금 좋진 않아요.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볼까요?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녹화의 기준에 조금 더 올려드리면 그거 꼭 보세요. 시황하고 대형주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떠왔는데 그 종목의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리는 거냐. 뭐 전혀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극대형주가 20조가 넘는 종목이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결론적으로 다 떠나서 지금의 기준은 수급과 심리인데 수급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90% 이상은 수급이다.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캔들이 양봉이에요. 그럼 뭐야? 누군가 매수했다. 그잖아요. 캔들이 양봉이에요. 누군가 매수했다. 수급이 들어왔구나. 캔들이 음봉이에요. 누군가 매도했구나. 어느 위치에서든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려서 이건 바닥 인식이 잡히네 라든 오늘처럼 LNF가 갭상승 10% 수준의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야 들어올리긴 했는데 누군가 두들겨 패서 차익 실현했구나. 그 힘이 더 셌구나. 그 음봉.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에 그럼 누군가 팔았구나.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에 누군가 샀구나. 거래가 실려있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본다. 볼린저 밴드가 됐든 뭐 일목균형이 됐든 모든 것이 수급의 논리다. 아시겠죠? 그러면 코스모학은 그나마 누적적인 수급이 일부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적적인 수급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4월 첫 거래일 상한가 들어갈 때에도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우위,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매도 우위가 대부분이었는데 코스모화학은 개장초부터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 강도가 동시효과에는 매도, 그 다음 매수 6만 주, 그 다음에 잠시 4만 5천 주로 주춤 거리는 사이에 8% 올라갔다가 밀려서 한 4%까지. 그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64만 주, 그러면 3,500만 주짜리 종목에 하루에 2%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 논리에 강세를 떴다. 그 명분은 이제 뭐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간다부터 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 랠리의 동반적인 부분이 있고 뭐 실적 개선됐습니다 하는데 그 실적 개선되는 거 좋아지는 거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판 IRA라고 해서 이제 또다시 중국 관련된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서 쓰지 말고 북미 거 써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가장 큰 뭐 강점을 띠고 있는 쪽이 수혜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강점을 띠고 있는 쪽이 포스코 그룹이라는 거죠.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외교한다고 굉장히 문제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사법 처리도 받았던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 내용이 긍정적으로 이제 다시 자원 외교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다 할지라도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쪽인데 뭐 하여간 그건 그거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그 보도 자료 내용들 또 분석 내용들 또 그 분석을 증권사의 분석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뿌리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가에는 하여간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지금은 지중거래량 최소 1,000억 원이 아니에요. 2,000억 원을 잡아도 거래대금 20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것도 이제 교육계도 좀 수정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서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최소 2,000억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손절 기계적으로 잡으시고 오버나잇도 50% 미만만 이하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종목 검색기 관련해서 교육해드리는 내용 중에 이게 시간별 기준 거래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날 새서 이제 오늘 아침이 되겠죠. 아침에 DB하이텍이 시간 내에서 뭐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상 20만 주 터트리고 4%의 강세로 끝났단 말이죠. 20만 주면 우리 기준에서는 3 나누기 3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00만 주 정도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7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조금 윤정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시초가 대비 변동률의 기준을 700만 주가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시초가 대비 최소 7에서 10%의 변동 확대를 볼 수 있다. 그러려면 700만 주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윤정도가 설정해 드린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소문이 나 있잖아요.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고 최근에 거래가 터졌고. 그럼 동시호가에 얼마? 0.5가 아닌 1%. 얼마? 7만 주 이상의 동시호가에 실려야 돼. 실릴까 안 실릴까? 무조건 실립니다. 시간의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20만 주 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일단은 무조건 7만 주 이상은 저는 실린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 실려. 그럼 처음부터 못 보는 거지. 그냥 밋밋거리는 거지. 근데 4% 갭상승으로 나오겠죠. 시간에 4% 강세였으니까. 뭐 미국장의 영향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0.6% 강세예요. 유럽의 영국의 FTSE가 0.5% 강세입니다. 프랑스 까크가 0.2%의 강세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뭐 기술주 밀린다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7만 주 이상 그리고 9시 2분에 2에서 5% 그러니까 5%까지 700만 주에 5%면 얼마예요? 35만 주. 동시효과 체결 이후에 35만 주가 실리면서 양봉이면 DB하이텍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화학도 상한가 들어가서 거래가 제한적이지만은 최소 범위 1,0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만 정도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 1,000만 주가 소문 나 있잖아요. 상한가 갔으니까. 동시효과에 10만 주 이상. 또 9시 2분에 얼마? 50만 주 이상 코스모 화학도 거래가 터져야만 내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9시 10분에 DB하이텍 얼마? 10만 주, 10%의 기준이니까 700만 주 기준 거래량이 70만 주. 코스모 화학은 100만 주. 9시 10분까지. 9시 반까지는요? 140만 주, 200만 주. DB하이텍은 140만 주, 코스모 화학은 200만 주. 그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서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냐를 놓고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식이, 그 수식까지의 수식이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코스모화 같은 경우 2월 16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변동이 확장됐어요. 3월 초순까지. 폭등. 오늘 하이드로 리튬 1조를 넘기면서 흐름이 나왔는데 하이드로 리튬 이때가 귀엽죠. 19,000원. DB하이텍의 경우도 49,200원. 지금 주가들을 생각하면 다 귀여운 가격입니다. 어찌됐든 코스모 화학이 2조 2천억에 2조 2천억 나누기 3,500만 주. 2조 2천억 나누기 3,500만 주. 그럼 현재가가 나오겠죠. 현재가가. 우리가 51,500원의 평균 단가가 64,800원이에요. 코스모 화학이 28,000원이잖아요. 64,800원이에요. 이때 편입해서 냅뒀더니 너가 들어 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편입하고 꼬리 달리면 무조건 차익 실현입니다. 아니 옆집은 계속 갖고 가라는데요. 결국 한번 계속 갖고 가보세요. 오늘처럼 코스모학이 거의 밀리지 않고 3% 수준으로 밀린 적 없이 개장초 처음 빼고는 계속 눌려봐야 1.5, 2% 눌리고 계속 1.5, 2%도 사실 안 눌렸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윗방향입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초 땡큐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2월 16일에 빵 터져요. 그리고 27,800원에서부터 22.30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응? 27,800원이면 딱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 딱 1조 넘기는 시점이에요. 3,500만 주짜리니까. 그죠? 딱 시가총액 1조 넘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우리가 5%씩 편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2월 16일 이후에 29.77 올랐어요. 2월 16일 이후에 3월 초순까지 그냥 뭐 코스모 화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3.66에 포착되고 10%까지. 예?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에코프로 23만 3천원 귀엽죠. 이번에 50만원대 훌쩍 넘겼죠. 우리 얼마에 팔았어요? 48만 7천원. 근데 저 가격에 사서 48만 7천원 아니지. 고점 찍으면 차익 실현, 밀리면 재편입.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물량입니다. 왜?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벅차잖아요. 사실 안 벅차요? 나는 벅찬데. 근데 그 벅찬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2019년도에 장중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어? 예, 감사합니다. 솔윤 선생님. 00시 21분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봤어요.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이때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제약바이오라든가 지금의 2차전지라든가 서로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한 십몇 년 되시는 회원분이 계시는데 와, 돈 무지 버으셨더라고. 자산 규모 작지 않아요. 법조인 집안이시거든요. 본인도 이제 법대 나오셨는데 결국 이제 그냥 일반 그냥 전업 투자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 다 정리하고 진짜 뭐 엄청난 수익을 내신 이후에 정리하고 오늘 나누신 소재 있잖아요. 그거를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이제 1조 9천억까지 왔나요? 근데 그거를 1조에 샀어요. 1조. 시가총액 1조에 때 그게 언제냐면 작년 10월 11월. 그냥 테슬라에서 수익 굉장히 크게 냈는데 그걸 그냥 몰빵. 자기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린다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다. 근데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라.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니나 달라 그 이후에 테슬라 70% 조정받으면서 국내 종목군들도 적게는 20%에서 20%다 이제 30% 수준이죠. 거기서부터 뭐 세비캔 같은 애들은 뭐 70% 이상까지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나노신 소재는 조정이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는 뭐 30% 이상 밀렸죠.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 1조 9천억이니까 1조 수준에서 썼는데 한 90%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확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정확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맹신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 말씀드렸던 게 맹신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거래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래가 지금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아이 왜 제약바이오가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제약바이오하고는 다르지 않냐. 그게 뭐가 다르냐. 프리미엄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그분은 이제 제약바이오 비교하는 거는 이제 싫어라 하시고 내 종목은 뭐 뛰어나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90% 수익이니까 뭐 굉장한 수익을 발생을 시키셨는데 그 기준에서 제 생각은 이왕이면 메이저급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 뭐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가 2월 이후에 300%가 올라왔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월 이후에 130% 140%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전체 시장의 12위, 전체 시장의 22위 이런 종목이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뭐 적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적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그 무게감이 있다,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는 건 그 내용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쪽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옳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뭐 자유죠, 그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는데도 안 팔고 난 무조건 갖고 갈 거야 하다 보면 뭐 셀트리온 맹신자제가 한두 명 받겠어요? 신라젠 맹신자 한두 명 받겠어?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운 좋게 고점에서부터 2008년도에 2008년, 2018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8년도에 고점 찍고 주구장창 빠져서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70% 밀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시나 70%대 밀리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나마 한번 세게 반등을 줬는데 지금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65% 빠져 있죠. 화폐 가치가 이렇게 훼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 뭐 결론, 뭐 옛날 뭐 과거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부분을 이제는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겁나서 아예 못 들어가시는 분들, 예전에 제약바이오들 변동 나올 때 저거 정신 나갔어, 저거 미쳤어, 저거 나중에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강세를 띄고 올라가면 배 아파서 그냥 저거 거품인데 저거 큰일 나는데 저 사람들 겁 없이 저거 들어간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래놓고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맹신해서 몰빵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윤정도는요, 들어가더라도 지금처럼 코스모화학이든 포스코 ICT든 포스코 홀딩스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위험 고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드립니다. 왜? 포스코 홀딩스 기껏 해봐야 지금 시가총액 8위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포탈주들,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바이오 실어에서 카카오,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성장성이 좋다라는 애들도 결국은 프리미엄이 높다 보니 두 종목 다 고점 대비 70%의 조정이 나왔다. 응? 하다못해 이번에 세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 미국 본토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가 거의 뭐 68%, 70% 가까이 밀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본인들 종목만 안 밀린다. 내 건 괜찮아. 내 건 끝내줄 거야. 이건 안 된다. 항상 객관적으로 그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 인식을 해야만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핑계를 댄단 말이야. 코스모학이 예를 들어서 코스모학이 지난해 10월 11일 고점 찍고 30% 이상 밀렸단 말이에요. 너 왜 밀리니? 아니 뭐 시장이 깨졌으니까 밀리지. 얘가 나쁜 종목이야.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제약바이오에서도 똑같겠죠. 응?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또 우주를 구원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 밀리면 지금까지 좋다고 얘기해놓고 주가 밀리면 그러니까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봅니다.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이런 기준을 자꾸 기술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코스모화학이요. 끝내주고요. 코스피 200지수 편입되고요. 뭐 MSCI 지수에도 편입될 수 있고 그래서 수급이 막 들어올 거고 이 회사 끝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뭐 상한가입니다만 꼬리를 달고 훅 밀리거나 지난 10월 11일처럼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맹신하다 보면 그걸 놓쳐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잖아요. 방송 나오고 다 하면서도 신라젠 15만 원까지 매수 사인 줬다가 꼬리 달리는데도 차익 실현 안 하고 음봉 나오는데도 차익 실현 안 하다가 결국은요. 10,000원 이탈될 때까지 매수를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히 2차 전지를 무조건 몰빵하겠다. 혹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설명드린 거예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서 움직인다면 2차 전지가 아닌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여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윤정도가 그렇게 안 된다 손가락질하는 종목 자체까지도. 최근에 들어서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거 매매 원활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응?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3월 31일 같은 경우에 28% 올랐다가 순식간에 보합으로 내려오는 그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의 기준에서 그리고 감내가 어려우니까 비중을 극히 줄이면서 대처를 하는 게 옳다.
자자자. 말이 많이 샜는데 원래는 마케팅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교육이 돼버린 거야. 윤정도 마케팅 해야 되는데 교육이잖아. 마케팅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결국은 코스모와 2월 16일, 2월 20일자 보여드렸고 2월 27일자에 3%에서 3.78에서 28,000원이었는데 지금 38,400원 돼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3,500만 주짜리니까 곱해줘 보세요. 1조로 훌쩍 넘긴 상태에 3%에서 거래가 최상위로 터져 있으니까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죠. 윤정도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에코프로 비용 귀엽죠? 16만 4천 원이면 에코프로 26만 6천 원 귀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또 따블인데 LNF 마찬가지고 30만 원 훌쩍 넘기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 3%에서 9%까지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표착됐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해보자고. 윤정도가 36년 노하우에 모든 수급을 여기다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집어넣은 그 수식이 증권사의 기술력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화면이 핸드폰 화면이잖아요. 여기 케이트 쓰고 있고 윤정도가 시간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나오고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이라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이라 그렇게 해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좀 늘려놓으니까 넓게 나오니까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더 핸드폰이 아닌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종목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정해서 들어갈 거냐 그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오늘 그 유료 회원님들은 그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도 다 받으셨어요. 강연에 오신 분들도 받으셨고 그리고 9시 55분이잖아요. 10시까지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V1000으로 해놨고요. V1300은 10시 이후에도 그러니까 13시 이전까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뽑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27일 날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3%에 나오고 그리고 9% 그리고 27일 날 9% 기준에 이렇게 수익 범위 설정 범위와 또 편입 3월 27일 날 잠시만요. 3월 27일 요게 2월 27일 좀 헷갈렸어요. 2월 27일 날 9% 수익이 났고 그리고 3월 27일 날은 9.64%인데 매직 계산기에서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얘를 고점 대비해서 1.5, 3% 밀릴 때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지금 7.92%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9%대였고 밀리더라도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대처하죠. 5만 원 이탈되지 않는 한 가져간다. 왜?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락으로 반전되기 전까지는 순환성으로 다른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급락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락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동영상 교육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결론적으로 코스모학 3월 27일 날 54,400원 그리고 요 분봉 보여드리면서 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편입할 수 있다. 49,500원 전저점 이탈시키지 않는 한 가져간다. 거래는 수반되어 있고 긍정적인데 뭐 눌림목이다. 그래서 3월 27일 날 11.99까지 올랐다 눌린 거예요. 그리고 3월 29일 날 51,600원 편입 설정 범위 51,500원에 편입하십시오. 신규 추가 재편입 2.5%까지.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57,000원으로 상향하고 오늘 기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돼? 미친 듯이 올라갔지. 상한가 64,800원이죠. 그러면 이 코스모학을 살 수 있었느냐의 개념에 무조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이 형성하고 있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를 다 뛰어넘겼는데 우리는 15.99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이미 270만 주 됐습니다. 270만 주.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270만 주면 9시 반이면 전체 거래에 얼마? 20% 수준이 이미 9시 반까지는 터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아니고 계속 거래가 됐다. 상한가에서 막 계속 뭐 몇 번 뺑뺑이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최대 1,3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질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9시 10분. 9시 10분이 얼마? 10%.
기준 거래량의 10%. 그럼 590만 주인데요. 오케이. 근데 더 치고 들어올렸죠. 더 치고 들어올리다 보니까 거래가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9시 30분까지 20%, 전체 거래량이 20%인데 270만 주예요. 그럼 1350만 주 더 줄 수 있다는 거지. 10시까지 기준에 얼마? 30% 정도의 거래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 1500만 주 터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가 더 이상 안 나온 거지. 그럼 내일의 기준에 코스모학의 기준 거래량 얼마로 잡아드렸어요? 최소 1000만 주 터져야 된다고 잡아드렸어요. 1000만 주. 그런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설정해드렸고,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그 부분이야 별도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미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응? 내일장 공략주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아까 이제 광고정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내일장 공략주 나와라. 그래서 DBA텍 700만 주, 뭐 디스플레이 1000만 주, 원래 코스모 신소재를 밑에다 넣었었어요. 넣었었는데 현대차로 바꿨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한 템포 쉬어가든 아니면 교육받으신 분들이 진입을 하든. 그래서 처음에 올려드린 게 1000만 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1000만 주. 내일장 기준에. 공격적이신 분들은요, 오늘 거래량 곱하기 80%. 그럼 얼마? 600만 주 수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터져야 돼요. 자, 어쨌든 코스모 화학 부분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4월 3일 9시 16분에 8.93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4% 수준까지 눌려 있었거든요. 시가가 2.51 그리고 들어 올려줬다가 미끌었을 때 4% 수준까지. 그때 좀 강도 있게 매수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LG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을 위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데 좀 평균 단가 대비 한 3, 4% 밀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고점에 잡았거든요. 종목 검색에서는 저가에 나왔는데, 그리고 LNF를 금요일 날 종목 검색에서 포착됐을 때 방안에서 이제 LNF 편입할까요? 편입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그때 시간이 늦게 나왔어요. 3시 임박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월요일 날 편입하시죠. 라고 했는데 거래도 좀 미흡했고, 그런데 갭상승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매수엔을 드렸고, 그것도 강도 있게 드렸고, 내일 기준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테슬라가 좀 조정이 깊으니, 예?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빠지니까 6.4%.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전체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쥐고 있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은 하방 경쟁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왜?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주력주, 그다음에 수행 기준에 편입 먼저 잡은 거고요. 그 다음 보면은 코스모학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매수사인 다 냈고 편입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뭐 아까 보신 51,500원, 51,500원 이하, 54,100원 뭐 이런 가격대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인 거죠. 오늘 어찌됐든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짝짓기 매매 기준까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9시 32분에 22.77까지 올라갔고, 코스모 신소재가 16.24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코스모화학 8% 움직이고 눌릴 때 코스모 신소재 동반적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가벼우니까 먼저 올라갔고, 그럼 그 이후에 짝짓기 매매는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노 신소재도 여기서 9%죠. 이게 19%인가요? 네. 쭉. 엔캠 같은 경우 뭐 26%. 그리고 넥슨 게임즈, 엔캠이 19%인가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는 거래가 수반되지 못했죠.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예전에 얻은 수식에는 포착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화학이 24%, 이때 프로그램 순매수는 21만 주, 그리고 10시 넘어서서 불기둥 AI V 1300 10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V 1000 10시까지 볼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13시 이전에 13시 이전까지만 볼 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전히 코스모학이 떠 있고, 엔켄과 나노신 소재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있었고, 그죠? 포스코홀딩스는 금요일 날 15% 올라갔다가 밀린 꼬리 부분, 그 부분 다 넘겼고.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 어느 거 하나 부정적이긴 한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요 기준에 코스모학의 기준은 시가나 이런 부분은 이제 8%, 9%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상한가가 64,800원. 최고점 64,800원 나오죠. 우리는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럼 나머지 물량만 갖고 간다. 2% 이상 밀리면 정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모학은 뭐 지난주에 편입한 물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가 됐습니다. 개장 초에 살짝 그 고점 대비 이탈된 거 이외에는 61,200원에도 1.5%의 등락 범위는 그거는 중립적이다. 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만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게 옳다. 아무리 세고 좋아도 변동이 크다면. 근데 결론은 다행스럽게 안 밀리고 쭉쭉 가장 훌륭한 흐름이 나온 거죠. 안 밀리고 쭉쭉 계속해서 이제 3% 기준만 잡아드렸는데 상한가 찍은 다음에는 상한가의 절반 그리고 2% 밀리면 63,500원의 전략. 다행히 2%까지는 안 밀렸던 걸로 마무리를 잘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1분봉인데 이게 이제 10시 초반이거든요. 요걸 놓친 게 이제 가장 아까운 거죠. 예를 들면 문자를 놓친 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리고 고점 돌파, 그다음에 VI 고점 돌파. 그래서 57,350원까지가 15.99%입니다. 딱 저 가격까지만 따라붙고 초록 색깔로 박스를 해드렸어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어디 상한가에 올라가든 뭐 어디서 편입하든 그거의 개별 기준. 그리고 2차 VI 그리고 상한가까지.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리고 요 자락 63,500원이 이탈되면 전략.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린 겁니다. 내일 또다시 이런 종목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9시 개장 초에는 14,000주 프로그램 매도 우위. 이게 아주 단순하고 우스운 것 같지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인색하세요 오늘. 좋아요가 5개뿐이 없어. 이것이 9시 6분에 6만 주를 넘겼다가 이게 45,000원까지 45,000주까지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줄면서 8%대 고점 찍고 4% 수준으로 살짝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수급이 증가하면서 뚫린 거죠. 13만 주, 18만 주, 결국은 64만 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64만 주. 결론적으로 64만 주면 3,500만 주짜리니까 거의 2%에 가까운 그런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공매도 대차 상황이다 할지라도 수급이 월등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코스모하고 얼마? 거래량 얼마? 보수적이신 분들의 기준에 1,000만 주. 저 줄 걸었죠? 1,000만 주 터져야 돼 이제는. 아주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600만 주, 7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차이가 나오니까 시초가 대비 위로. 우리는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도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종목은 꼬리거나 음봉이면 무조건 정리하고 봅니다. 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럼 언제 팔 수 있다는 거 못 팔아요. 이거 별로 안 밀린 거죠. 무지하게 밀린 겁니다. 고점 대비 3, 4% 밀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데 냅뒀더니 가더라? 아니지. 명확하게 거래가 터질 때만 보고, 거래가 터질 때만 보고, 응? 꼬리 달려 전략 매도.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 나와? 근데 고점을 넘겼어? 이런 건 무시하는 거예요. 응? 난 매매가 좋아.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일부. 그리고 이제 무너져 내릴 때 거래가 어때? 아예 없죠. 요럴 때 한번 반짝 들여다보는 거고 거래 없잖아요. 그러다가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 거래 대금 기준으로. 결론은요. 결론은 요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이런 날 설정을 해서 잡아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놀라지 마세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응? 상승 잉태화 기념 저거 25,000원 이하에서도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3,500만 주짜리니까 28,000원 3만원 넘기면 1조를 넘겨요. 1조를 넘기는데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 우리는 어떻게 해? 편입이지. 그 다음 달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 편입이지. 지금은 이제 4월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하죠. 3월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이게 이제 원고의 기준인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이거를 혼란스러운 거야. 차트를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요게 이제 똑같은 게 두 개예요, 지금.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두 개인데 이게 언제? 3월 27일께 맞습니다. 이건 4월 3일이 아니지. 4월 3일은 이게 4월 3일이죠. 캔들이 지금 하나 더 생겨 있잖아요. 상승익대 확인형 이후에 캔들 하나 더 있고 다시 하나 더. 이게 4월입니다. 그 목표 주가 8만 원 설정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두 개 똑같은 거예요. 하나 빼고 그럼 두 개가 똑같은 상태의 주봉에서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거래가 수반돼야 안 돼요. 되죠? 수급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주봉인데 하루 거래량이 저만큼이면 거래 터진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월봉에서 세워놨죠? 8만 원으로. 여기서는 7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짝짓기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코스모 신소재의 기준에 여기도 이제 저 위치 잘못해놨는데 이것도 본 김에 바꿔놔 드리면 코스모 신소재 여긴 맞고 여기 틀리죠 지금. 자. 3월 20일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3월 20일 기준에 15%의 등락 별수 나왔고 3월 21일에 코스모 신소재 300만 주 보세요. 기준 거래량. 그러고 나서 11.88% 올라왔고 3월 22일 날 12.24%. 원래는 이제 여기다 조목조목 뭘 넣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종목 검색이 튀어나온 검색기를 좀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 계좌만 넣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시가총액이 코스모학보다는 월등히 크잖아요. 코스모학이 시가총액 1조 미만해서 지금 2조 2천억, 120%예요. 어찌 보면 나노 신소재들보다 낫다는 거죠. 왜? 거래가 더 터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조은상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노 신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화학의 시가총액 대비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모 화학이 2월 달에 1조 넘기면서 폭등 나올 때 그땐 좀 제한적으로 들어갔죠.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이라. 그러다 코스모 신소재 위주로 들여다본 거예요. 자, 2월 28일 날 77,400원인데 코스모 신소재 편입합시다. 코스모 화학이 가볍게 움직이고 또 코스모 신소재 수급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뛰어나고 그게 결국은 순환성으로 움직일 텐데 코스모학과 신소재에서도 마찬가지고 짝짓기 매매 서로가 결론은 코스모 신소재 77,400원 우습죠. 귀엽죠. 지금 얼마예요? 19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9만 원을. 그럼 3천만 주짜리니까 얼마? 5조 7천억. 6조에 달해요. 6조.
마찬가지예요. 코스모 신소재 3월 3일입니다. 이게 83,900원이죠. 8%? 아니지. 종목 검색기를 제가 10시 11분에 캡처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캡처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분들 가격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참나. 한 달 됐네요. 23만 원 수준에서 이거 29만 원 넘겼죠 오늘. 대단한 겁니다 다들.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얼마? 84,000원? 오늘 얼마? 19만 원을 넘긴다니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코스모 신소재 3월 6일 날 77,400원에서부터 얼마에 지금 96,400원이에요. 7.47%. 그러나서의 이 흐름들의 아쉬운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차익 실현 일찍 했습니다. 얼마? 14만 원 수준에서. 이거 3월 20일이고. 얼마예요? 9만 원. 98,700원. 여기서부터도 10%의 강세. 21일 날 얼마? 11만 5,200원. 우리는 편입 유지 추가 편입. 12만 1,500원. 아예 뭐 끝까지 가져가요. 우리는. 계속 편입. 2차 전지의 강세를 막연히 2차 전지 끝내줍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2차 전지 강세를 뭐라 그래요? 그냥 끝내줍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2차 전지 강세 뭐라 그래요? 순환성의 흐름입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소형 잡주의 순환성의 흐름입니다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의 기준이죠. 그런 기준을 잘 해석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코프로 BM이 1조 6천억 그리고 2조 2천억까지 거래 터졌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1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순환성의 흐름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LG화학,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 보고 있고 수익 종목 기준에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갖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 당시에 이 당시면 갖고 있을 때죠. 근데 지난주 월요일 기준에 차익 실현했어요. 14만 원 찍고 밀릴 때. 14만 원 찍고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에이 거짓말이지 그건. 꼬리가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해야죠. 꼬리 달리고 음봉일 때 차익 실현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20만 원 목표 주가 오면? 에이. 목표 주가라는 것은 그 가격에 도달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대 양봉으로 혹은 양봉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쭉쭉쭉 올라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세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정리한다? 왜요? 정리할 이유가 없죠. 결론적으로 4월 3일 기준에 얼마? 19만 1,000원. 정확히 얼마? 19만 2,700원인가요? 굉장히 강력한. 근데 고점 대비해서 과하게 눌림이 나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코스모학처럼 일방향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가장 편안한 흐름이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3월 20일이에요. 3월 20일. 양봉 장악형이 떴는데 거래가 좀 더 월등히 터지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가능성은 순환성이 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만 잘 보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그대로. 그죠? 하나, 둘, 셋.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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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거래대금요. 계속 증가했겠죠. 그렇게 되면서 코스모 신소재 일봉의 기준에 개별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 16만 원을 설정해드려요. 일봉에서 사실 13만 원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6만 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16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고 지금 얼마요? 19만 2,700원 찍었나요? 주봉의 기준에서 샛별형이 떴습니다. 샛별형이 떴습니다. 캔들 크기 보세요. 맨 오른쪽 거.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 다음날 샛별형이 떴다니까요. 주봉입니다. 벌써 이미 거래가 막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터져 있는 거예요. 우와 샛별형입니다. 이걸 왜
여러분들 걸로 못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10만 원 초반, 10만 원. 응? 그리고 나서의 11만 원대, 그리고 나서의 12만 4천 원. 이게 12만 4천 원. 지금 얼마? 19만 원을 넘겼어. 결론적으로 선입견을 갖거나 그냥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기준을 잡지 마시란 말이에요. 응? 그냥 객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가 터지면 더 갈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응? 샛별형 이후에 이 주봉의 이 흐름에서 뭘 또 보여드릴까요? 갭을 보여드립니다. 갭에 대한 기준에 2월 20일 첫 번째 이제 샛별형 떴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3만 원. 어? 그잖아요. 그 다음이 아까 보신 것처럼 16만 원 주봉에서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자주 해드리죠. 자료도 자주 넘겨드리고. 결론적으로 어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6만 원에서 월봉의 기준에 1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가 농담이 아니라 12만 4천 원이에요, 이게. 12만 4천 원인데 목표 16만 원, 18만 원 적어 놓으면은 윤정도 또 저거 오바하네, 까부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넘기면 그때 대해서 나도 이런 종목 주세요. 조금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스닥만 과하게 밀려 있고 다우지수 뭐 0.45% 강세고 유럽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 폭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 했죠. 결론은요. 다우지수 0.7, S&P 500 지수 0.05 플러스 반전, 다우지수는 0.7 강세, 나스닥은 낙폭 일부 줄이고. 시장 무지하게 강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3월 22일 날 18만 원 목표 주가 12만 4천 원일 때 드렸을 때 다들 웃으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18만 원의 기준을 결국은 넘겼죠. 이게 13만 원대 이게. 그럼 어떻게 18만 원의 목표 주가 나오느냐? 퍼센테이지의 기준입니다. 그럼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를 받고 포스코 뭐 ICT 쪽도 시간이 되면 같이 볼 건데 예. 올려드립니다. 해바라기 선생님. 그리고 그 위에 카톡방 올려놨으니까 비밀번호 없으니까 들어와 계시면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단어를 종목명을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올려드리면은 요 기준에서 나와 있어요. 그 뭐가 포스코 ICT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일단 이런 종목군들의 이 수익 범위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솔직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윤정두가 주관적인 기준에 생각을 넣으면 이 종목은 매매 사인 자체를 안 드립니다. 매매 사인 자체를. 삼천당 제약 매매 사인 자체를 안 드려요. 지금장에 특히. 만약에 지금이 1월 초순처럼 거래대금도 없고 주력주들 이렇게 2차전지도 없고 뭐 IT도 밋밋하고 자동차도 없었다면 딱 세 가지만 간 거거든요. 자동차, 올해 들어서 자동차, 그 다음 IT 작년 3분기 말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초에 저점 찍고 돌린 IT. 그 다음 2차전지 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1월 26일 이후 포스코 케미칼의 폭등 이후 지금도 주력주도 없고 거래대금도 제한적이었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4조 4천억까지 내렸잖아요. 18조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지금도 4조 4천억이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칸나리아 바이오도 또 삼천당 제약도 매매 사인 잡아뜨리죠. 근데 지금은요?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서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 2조 2천억 터지면서 하루에 22% 오르고 그런 장에 뭐가 무서워서 응?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응? 전화하셔서 함께 가시자는 거예요. 함께 아시겠죠?